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양천구에서는 주요 현안 사업이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에는 양천구 서남권의 경제 발전을 이끌 서부트럭 개발 사업이 시작됐고 이달에는 대장 홍대선이 첫 삽을 떠 교통사각지대인 신월동에 처음으로 지하철역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수십 년간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던 양천구 서남권 지역에 변화의 계기가 마련된 첫 해가 될 전망입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0년대 지어져 노후화됐던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이 40년 만에 대규모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1조 9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10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79만 1천 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7층, 지상 25층의 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또 창업지원센터와 수영장, 실내 테니스장 등을 갖춘 신정체육센터도 들어섭니다. 도심형 주택 997세대와 업무 시설도 함께 조성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사 기간 3만 4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되며 준공 후에는 시설 운영을 위해 5,500명의 일자리가 생길 전망입니다. 또 4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돼 서울 서남권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류시설뿐 아니라 방금 전에 설명 들으신 대로 상업, 업무, 문화, 주거 공간이 함께 들어서서 상권이 확대되고 전국적으로는 지역의 활력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서울 서남권의 교통 지도를 바꿀 대장 홍대선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장 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 입구를 연결하는 총 연장 20km의 도시광역철도입니다. 지하철역은 모두 12곳이 들어섭니다. 부천과 고양 등 경기도 구간 5곳과 양천 신월과 상암 등 서울 구간 7곳입니다. 종점 간 이동 시간은 기존 50분에서 27분으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 사각지대로 꼽혀온 양천구 신월동에 처음으로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교통 개선 효과는 지역 균형 발전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월동은 양천구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지역으로 꼽혀왔습니다. 대장 홍대선 개통 이후 인구 유입과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지하철역이 생기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교통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젊은 층, 특히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젊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봅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 등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양천구 서남권 지역. 서부트럭 터미널 부지 개발과 대장 홍대선 착공을 계기로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국내 첫 수상 대중교통이라는 수식어를 얻은 한강버스. 기대와 우려 속에 올해 첫 정식 운항을 시작했지만 반복된 사고와 운항 중단으로 좌초 위기를 맞았는데요. 다시 보는 2025 이번 시간에는 한강버스 운항 첫 해를 돌아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출항을 앞둔 한강버스 취항식. 굵은 빗줄기 속에 시승 행사는 취소됐지만 한강 르네상스의 정점이 될 거란 기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강버스의 출항은 한강 르네상스의 정점을 찍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감히 단언컨대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한강 이용의 역사는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한강버스는 얼마 못 가 멈춰섰습니다. 운항 중단의 원인은 반복된 기계 결함.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이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운행을 정지한 상태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의 건의가 있었고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점검도 하고 안정화를 할 수 있겠다. 안전 관련 내용은 이미 한 달 전 시의회에서도 지적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운항 중단이 예견된 결과였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입니다. 9월 18일이 오성 시장님 생일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9월 18일이냐고요. 좀 더 안전을 위해서 시범 운행을 해야 되니 9월 30일이면 어떠냐. 그것도 9월 달에 운행되는 거잖아요. 한 달간의 재정비에 들어간 한강버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연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전 문제는 물론이고 대중교통으로서의 실효성을 묻는 날선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낮은 속도, 기상 영향은 한강버스의 또 다른 한계로 꼽혔습니다. 그냥 한강버스가 아니라 한강 유람선이다. 공공 유람선이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이미 잊어버렸잖아요.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 7분 걸리고. 약속한 11월 한강버스는 운항을 재개했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운항을 재개한 지 보름 만에 승객을 태운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좌초되는 대형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얕은 수심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압구정에서 잠실 구간 운항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꺼지지 않자 정부까지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엿새간의 점검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 120건이 확인됐습니다. 비상 대응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선착장 관리가 미흡했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한강버스 운항 정상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동 점검에서 지적받은 부분을 보완해 전 구간 운행을 재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상화를 예고했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적지 않습니다. 안전성은 물론이고 정체성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숱한 논란 속에 정식 운항을 시작한 첫 해. 한강버스는 새로운 대중교통이라는 이정표를 제시하고도 암초와 풍랑 사이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포시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시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올해 잡음도 많았는데요. 일부 사업은 정상 궤도에 오르는 반면 또 다른 일부 사업들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있었던 김포시의 개발 사업 관련 소식과 향후 전망을 백영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이음시티 사업을 놓고 시끄러웠습니다. 장기 감정지구와 낮은 감정지구 주민들이 2017년부터 민간 개발을 준비해왔는데 지난해 김포도시공사가 공영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이음시티 갈등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김포시의 공영 개발 절차는 중단됐습니다. 김포시는 기반 시설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이 제안한 민간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시가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저희 도시공사는 공공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시가 민간 사업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 그 이후에 저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 다른 개발 사업인 걸포 사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이 거셌습니다. 2023년 모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16년째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지난해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면서 농업직불금과 건강보험료 혜택마저 사라졌습니다. 김포도시공사는 걸포 사지구 대체 출자자로 시행사 한 곳이 희망 의사를 밝히고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보상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2월까지 일단 그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태형 대체 출자자 그 시공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일단 유력하게 일단 한 개 시공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개 시공사가 일단 회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내년 한 4월, 5월 정도부터 이제 보상 공고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풍무역세권의 인하대병원 유치는 내년 1, 2월경에 인하대 측에 부지를 제공하는 양해각서를 새롭게 체결하고 인하대는 보건복지부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라는 첫 관문을 통과하면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백영성입니다. 올해 경기 북부 지역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장사시설이었죠. 고인을 화장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4일장, 5일장을 하는 이른바 화장 대란이 이어지면서 장사시설 건립이 추진 중인데요. 양주는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 사이 연천은 단독형 건립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양주와 의정부 등 6개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본격 추진을 알린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또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대체부지 공모의 경기도 반대청원, 행정안전부 재검토 판단까지 계속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린 한 해였습니다. 양주 종합장사시설은 도락산 자락 83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장례식장 6실과 화장로 12기, 봉안당 2만 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화장시설이 한 곳도 없어 비싼 값을 내고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경기 북부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아주 이 사업은 제가 2030년에 개관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주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해결하는데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갈등의 중심에 놓인 건 양주 백서급 방성 1, 2부지. 신도시 주민들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부지가 주거지역과 직선거리로 2, 3km에 불과하고 의견 수렴 방식이 일방적이었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왔습니다. 계속된 반대에 양주시는 지난 5월 대체부지 공모에 나섰고 광정면 덕도 1위와 회천 1동 봉양 2통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원점이었습니다. 덕도 1위는 거주 세대주 6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봉양 2통은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기존 부지인 방성 1, 2로 다시 확정된 겁니다. 그러자 반대 목소리는 더 거세졌습니다. 사업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기도청원은 10,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반대 주민들은 김대순 행정 2부지사와 면담 자리도 가졌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일단은 백지화를 시키고 나서 시민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시민분들하고 의견을 계속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끝까지 갈 겁니다. 끝까지 막아낼 거고요. 10월에는 행정 절차상으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양주 종합장사시설 전체 사업비는 약 2천억 원.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행정안전부가 재검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주민 민원 해소와 공동형 추진에 따른 돌발 변수 대응책을 보완해 재심사를 받으라는 주문입니다. 양주 사업이 주춤한 사이 연천은 지난 8월 단독형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당초 연천도 인근 지자체의 참여를 전제로 한 사업을 검토했지만 군민 수요에 맞는 빠른 건립을 위해 단독 시설을 짓기로 한 겁니다. 양주시의 지금 종합장사시설도 찬반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천군의 입장에서는 무한히 기다릴 수 없어요. 연천군은 신서면 답곡리 일원 15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 축구장 약 20개 면적에 화장로 3기를 포함한 장사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는 축소됐지만 연천군은 다른 지자체와 함께 갈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장로는 2기로 하고 플러스 1, 예비 화장로까지 3기로 간다. 그 여유는 인근 시군, 또 서울시라든지 인근 지자체의 화장 수요를 저희가 커버할 계획이고요. 최근 양주 민주당 등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를 기회로 삼아 양주 시민들도 연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양주시는 반대를 설득하고 조율하며 기존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주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연천이 다른 지자체와 함께 갈 수 있을지 내년에도 기추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